어느 마을에 어머니하고 아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근데 이제 이 아들이 혼자 사는데 엄마랑 얼라리 꼴라리 쟤는 아빠가 왕 계신데요. 얼라리 꼴라리 메롱메롱.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 슬퍼서 어머니한테 왔어요. 나와주시겠어요? 엄마, 왜 나는 아버지가 없어? 왜 그래, 왜? 알고 있어, 엄마는? 내가 왜 아버지가 없는지? 나 혼자 태어난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빨리 얘기해줘. 애들이 맨날 아버지 없다고 놀려 못 살겠어요. 엄마. 어찌 된 거예요? 그냥 태어났어? 아버지 있는데. 어디 있어? 엄마는 답을 알고 있는가? 얘기해줘. 엄마 못 살겠어. 비밀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없지만 하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이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했는데. 정해야 돼, 빨리. 엄마, 알았어. 빨리 밥 해줘. 배고파. 그래서 엄마가 나중에 밤에 잘 때 아들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아빠는 사실 엄마가 해도 너무했지. 방구를 뿡! 첫날 밤에 낀 거야. 뿡뿡뿡 부붕 꼈더니 네 아빠가 그 방귀 소리를 듣고 이렇게 방귀를 크게 끼는 여자는 처음 봤겠죠? 첫날 밤인데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안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 엄마가 또 솔직하게 고백을 해준 거예요. 엄마 방구 그랬구나. 우리 엄마 방귀 소리가 크구나. 자,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 아버지가 어디 살고 계신지 엄마 알지? 진짜? 어디 살아? 나 당장 전화가 산. 역시 답이 나오래. 답이 나와. 전화고 산에 살고 계시대. 그래? 좋아. 그러면 내가 가서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겠어. 이대로 혼자 살 수는 없어. 랄랄라. 어떻게 아버지를 데리고 올까? 어떻게 아버지를 모시고 올까? 아이고 무릎도 아픈데 너무 멀리 사시네. 아이고 다리야. 어떻게 할까? 그래. 오이 사세요. 오이씨 사세요. 오이씨. 이 오이씨를 심으면 하루 만에 오이만큼 자란답니다. 오이만큼 자란답니다. 하루 만에 자라는 오이씨 사세요. 어머. 그랬더니 저기 어떤 멋진 양반집에서 문을 쫙 열더니 이놈!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 엉덩이 맞기 전에 얼른 솔직히 대답해라. 오이씨가 어디 있냐? 그런 오이씨가. 그 오이씨는요, 방귀 안 끼는 사람이 심으면 하루 만에 자란대요. 동네 사람들 하루 만에 자란대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런 세상에 방귀 안 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이 아들이 방귀 안 끼는 사람 딱 보니까 자기랑 닮았어. 그 양반이 닮아서 방귀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방귀를 첫날 밤 꼈다고 아버지가 도망을 갔다고 그런 아버지가 계시다고. 그러니까 뜨끔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내 아들이네? 이 아들이? 이렇게 잘생긴 아들이 내 아들이구나. 그래서 반성을 하고 작은 실수도 자기가 방귀 안 끼는 사람이 없는데 그 실수를 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아들하고 우리 엄마를 우리 부인을 모시고 와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첫째, 둘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낳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는 부부서사인가요? 언제 언제? 돌아가셨대요? 언제요? 아직도 살고 있어? 아직도 살고
살고 있구나. 감기 붕붕 끼면서 서로 부족한 거 감싸주면서 살고 있다는 옛날 어린이날 이야기입시다. 선생님 재밌어요. 우리 또 해줄까요? 네. 제목이 뭐예요? 하루 만에 자라는 오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땔감을에서 이렇게 사는 나무꾼이 있었어요. 가난한. 근데 그 나무꾼이 남들은 두 집밖에 못 하는데 부지런해갖고 세 집 네 집을 해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나무를 해왔는데 두 집만 남고 그 다음날 아침이면은 없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왜 그런지 살펴봐야지 하고 땔감나무에 나무에 숨어서 나무다발에 보니까 밤에 갑자기 막 회오를 바람이 막 불더니 나무가 두 집만 남고 막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꾼도 같이 이제 그 바람에 천상에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그게 옥황남제가 가져간 거였어요. 그래서 옥황남제 앞에 이제 무릎 꿇었더니 옥황남제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두 집밖에 박복해서 두 집밖에 나무를 못하는 복인데 네가 너무 많이 와서 내가 다 가져왔다고 옥황남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 나무꾼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드리니까 옥황남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는 박복해서 두 집밖에 못 짓는 운명을 타고났지만 부지런하게 노력을 해서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널 용서할 테니까 이제는 내가 더 가져오지 않을 테니까 가서 열심히 살라고 다시 내보내줘요. 근데 옥황남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중에 정수래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너의 그 모든 복을 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내려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나무를 해서 벼도 사고 이래서 부자가 돼요.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돼서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수레에서 이렇게 신음하는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거린 여자가 이렇게 해산딸이 돼갖고 시름시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린이를 데려다가 이제 주말에 맡겨서 잘 살펴달라고 하면서 이름이 뭐냐고 아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아이 아빠가 정시고 수레에서 났으니까 수레라 정수레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옥황남제의 말이 맞구나 싶어서 그 여인과 아이를 데려다가 같이 집에서 잘 살아요. 그래서 7살이 됐을 때는 스승님을 모셔다가 글도 가르치고 17살이 되었을 때는 장가도 보내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는 자신이 벌었던 모든 재산을 주면서 이것은 너의 것이니까 너에게 주겠다. 이제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고 그 여인과 수레가 같이 평생 살자고 그래서 같이 살게 행복하게 사는데 이 이야기는 두 집밖에 못 지는 박복한 사람이지만 열심히 부지런히 착하게 살아서 그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나무꾼 이야기입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해줄게. 옛날에 정말 깊은 산 속에 아주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는데 이분들한테는 너무 인생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야. 재미있을 거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나이는 들었지만 늦게나마 우리 그냥 아들 한번 가져봅시다 해가지고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야. 근데 아들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는데 너무너무 재밌는데 어느 날 그래도 좀 심심한 거야 이 아빠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아들을 데려다가 우리 한번 즐겁게 놀아봅시다 해가지고 어떤 놀이를 했냐면은 아들아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아들이 아빠 따귀를 때리는 그런 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리 와봐, 아빠 여기 한번 딱 쳐봐. 그러면 쳐가지고 아들도 좋아하고 엄마도 좋아하고 아빠도 좋아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또 엄마가 또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이리 와봐라. 그러면 또 한번 엄마 뺨을 이렇게 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즐거운 놀이를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놀이가 이제 그거야. 아들 그러면 또 엄마가 아들아 그러면 또 그럼 엄마 아빠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아들한테 뺨을 맞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 부모들한테는 너무 즐겁고 아들이 귀한 자식이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좋은데 어느 날 이제 아이가 크잖아요. 계속 크는데도 계속 놀이는 딱 매일 이렇게 딱 치는 거예요. 아들이 자라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치고 있으니까 저 아들의 힘이 점점 세지겠죠. 그러니까 부모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이거를 고칠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저 이웃 마을에 사는 진사 어른 댁에 가서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놀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아이가 이해할 수 없고 그게 장난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도움을 요청을 했더니 그럼 진사 어르신께서 내일 아침부터 그 아들을 우리 집에 보내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다음날 아침부터 이 아들을 진사 어른 댁에 보냈어요. 그때 진사 어른이 자네 왔는가 하면서 딱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딱 의관을 딱 차려입고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이제 부모님 댁에 가서 큰 절을 이렇게 쫙 올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자네는 돌아가게 하고 이제 그날은 갔어요. 투덜투덜 왔어요. 불러와서 또 아버님 타, 어머니 또 타. 이렇게 또 즐겁게 놀았어요. 그리고 또 다음날 이제 아침마다 가는 거예요. 진사 어른 댁에. 그래서 또 갔더니 진사 어른이 턱 차려입고 부모님께 가서 큰 절을 올리고 어머님께도 가서 큰 절을 올리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 가게나 자네 하고 이제 또 당신 일 보시고 이 아들은 또 와서 또 타! 이렇게 때리시는 거예요. 때리고 이렇게 놀다가 그게 몇 번, 한두 번, 세 번, 한 달 이렇게 가면서 이 아들이 깨닫기 시작했어. 부모님 공경이라는 거가 이거가 아니고 정중하게 모시고 또 보살피고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말하지 않아도 그 진사 어른의 모든 행동, 삶의 방식 그런 걸 보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들이 정말 어머님, 아버님을 아주 잘 모시는 효자가 되었답니다. 저는 그 예전에 그 부잣집 제목은 그 상놈 시아버지를 양반으로 만든 며느리 해가지고 옛날에 고을에 부잣집이 아니고 부자 백정이 살았는데 옛날에는 백정은 아무리 공부 잘해도 과거도 못 보고 그랬는데 백정이 부자라는 거는 DNA가 좋아서 내 생각에 돈을 잘 벌었는데 이제 부잣집 이제 그러니까 백정이지만은 돈이 많은 백정 아들이 이제 7살 넘어가니까 슬기롭게 DNA가 발동해가지고 나 공부시켜달라고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야 이놈아 백정은 아무리 공부해도
과거도 못 보고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공부 안 시키면은 나는 그냥 죽겠다고 협박하니까 그 돈 많은 아버지가 어떻게 서당에 찾아가가지고 사정을 이제 빌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선생이 이제 알았다고 그 대신에 이제 너는 백정이니까 방에서 같이 공부는 못하고 밖에서 해라. 그 이제 열심히 너무 열심히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니까 진짜로 일치월장해서 안에 있는 애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했는데 그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애들이 과거 보러 간다고 서울에 그러니까 이제 따라 자기도 한다고 과거 보러 간다고 나서니까 가지 말라고 걸리면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 애기들 뒤에 따라가면서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그냥 심심해서 서울 구경 간다고 그런데 묵는 방에서 그 주모가 이야기하기를 어젯밤에 꿈에 여기서 나오는 그 묵는 사람 중에 장을 급제할 사람이 있다고 그 이야기 듣고 있는 이제 슬기로운 백정 아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 그 밥을 빨리 먹을까 싶어서 그 편지 풀 붙인다고 밥알 몇 개만 달라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먹고 그렇게 열심히 아무튼 그 과거를 보러 갔는데 과거 선생님이 이제 영의정이 이제 문제 내면서 이번에 장을 복제하는 놈을 이제 자기 사위로 삼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백정 아들이 장원 급제를 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의정이 장원 급제한 백정 아들을 사위로 삼아가지고 그 부모가 뭐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는다고 그냥 거짓말을 했는데 무슨 말 하니까 말을 실수를 해가지고 그 한번 보자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 백정인 줄 알면 다 죽으니까 그냥 농부라 그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백정 아버지가 이제 말을 잘못해가지고 뭐 하냐고 그러니까 그 버드나무를 뭐 버들잎을 훑는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다 쫓아냈는데 그 며느리가 이제 그걸 알고 실제로 이제 그 시골에다가 집을 짓고 그 장원 급제한 집이라 그러면서 마당에다가 이제 연못도 파고 진짜로 100년 되는 그 버드나무도 사다 심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영의정도 초대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버드나무를 훑고 그런 거 보고는 이제 아 내가 진짜로 실수를 했구나 싶어가지고 그 저기 백정도 다시 진짜로 양반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살면은 그 열심히 사는 복 받아요. 성농 시아버지 양반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냥 갑자기 차 타고 오다가 교수님이 이거 간단간단하게 애워가지고 해보라고 그러는데 이제 가다가 맥힐란가 모르겠네. 그럼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어느 한 가정에
영감하고 할멈하고 아들하고 며느리가 살았는데 이제 며느리가 빨래를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물에다가 쪽박을 놔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쪽박을 가지러 가면서 시어머니들 어머니 이거 빨래를 삶고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그러고 갔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옛날 아궁지애들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불을 떼다 보니까 따뜻하니까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잠이 들어버리니까 이제 이 며느리가 부탁한 빨래가 다 타버렸어요. 타버리니까 이제 며느리가 와서 보고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걱정을 하며 있으니 시아버지가 오시다가 아이고 내가 산에서 나무를 많이 해다 줘가지고 이렇게 탔다. 그래 이놈을 죽일 놈이 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이제 그러고 있다 보니까 또 아들이 바깥에서 일 보다가 들어와서 보니 이 막 집안이 막 이렇게 빨래를 태워갖고 응? 난리가 나니까 아들이 보고 있다가 아이고 내가 시장에서 이렇게 솥단지 안 사다 줬으면 거기다가 그 빨래 태우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그 간장이 좀 우습죠? 네. 여기까지만 하랍니다. 재밌어요. 두근두근 서로 내 탓이에요. 이거는 한양자 선생님이 하시는 거랑 같은 건데요. 이제 옛날에 할멈, 할아범, 아들, 며느리가 이제 네 가족이 살았는데요. 어느 날 내 며느리가 이제 내과에 가서 이제 우물가에 가서 빨래를 해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빨래를 삶고 있는데 삶다가 이제 생각을 하니까 우물가에다가 쪽박을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거 가지러 가야 되는데 누가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저 우물가에 가서 쪽박을 가져올 테니까 어머니 이거 빨래 좀 불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쪽박을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제 아궁이에서 이제 불을 떼고 계시다가 이제 몸이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졸으신 거예요. 졸다가 이제 깜빡하셨는데 눈을 떠보니까 빨래가 탄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와서 이제 막 울었어요. 울고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는 막 당황하셔갖고 이제 그러시고 며느리는 이제 울고 자기가 빨래를 잘못해서 이제 빨래가 탔다고 어머니는 내가 빨래를 못 지켜봐서 이렇게 탔다고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집안이 막 어수선해졌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장작을 해갖고 오셨는데 이 상황을 지켜보시니까 내가 죽일 놈이구나. 이거 내가 장작을 안 해왔으면 뗄나무를 안 해다 놨으면 뗄나무가 없어서 저 빨래도 안 삶았을 것이고 이게 별일이 없었을 건데 내가 죽일 놈이라고 아버님이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자 저녁 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이제 이상한 거예요, 집안에.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초지정을 듣고 이거는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장에 나가서 솥단지를 안 사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건데 그 솥단지가 있었기 때문에 빨래도 거기다 삶았고 이런 일도 일어나서 정말 자기가 죽일 놈이라고 다 내 탓이라고 이러면서 아들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설화는요, 이제 며느리나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어른들께서 내 탓이라고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러면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예수 선생님은 당첨 피자. 돈을 넣었다가 이게 그러니까 매도 먼저 맞는다
내가 하려고 한 걸 먼저 사람이 다 해버리니까 다른 걸 읽어서 또 이거 머릿속에 입력할 시간이 없어. 왜냐하면 저것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권희정 이미 하신 내용 북빌린 나무꾼? 예, 그걸 했는데 그것도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용이 너무 짧아서 좋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야기야 또. 제가 어렸을 때 나무하던 그런 것이 막 떠오르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막 그 산에 올라가면서 했던 나무 그 장면이 막 떠올라가지고 더 아련한 그런 추억도 떠올리는 내용이 돼서 그 내용이 좋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그 내용을 좀 상기하는 의미에서 제가 또 반복하겠습니다. 복 빌린 나무꾼 이야기인데 옛날에 나무를 해서 내다 팔고 그래서 살아가는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이 나무꾼은 열심히 나무를 해가지고 보통 사람 같으면 하루에 2집만 하는데 막 석짐, 너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나무 2짐이 없어지고 2짐만 남는 거예요. 2짐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툭 잡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나뭇가리 속에 거기는 나무 다발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나뭇가리라고 했어요. 나뭇가리 속에 싹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누가 훔쳐가는지 길이 있는데 갑자기 그냥 회의바람이 불더니 그냥 이 나뭇가리가 위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숨어있던 자기도 그냥 덩달아 올라갔지. 천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옥황상제님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갔는데 어느 사람이 얘기 듣더니 당신이 지금 옥황상제한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고 보니까 옥황상제 앞이에요. 들려오는 얘기가 박복한 놈이 너는 나무 2집만 씌어서 하루 2집만 해가지고 먹고 살아가야 되는 박복인데 네가 4짐까지 했으니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욕심을 많이 부린 게 아닌가 생각해가지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은 거죠. 그런데 이제 옥황상제이 볼 때에 그게 너무나 그 모습이 감동적인 거야. 그래서 그래 네가 박복은 하다마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상하니 이제 내가 하루 2짐이 아니라 너는 100짐씩 나무를 해도 될 만한 자격을 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는 이 지상으로 다시 내려와가지고 열심히 나무질을 하고 그래서 나뭇가리를 쌓아놓고 팔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또 논도 사고 밭도 사고 그래서 천석 부자꾼이 됐대요. 천석만석. 이제 그가 하루 이제 길가에 가다가 주막을 이렇게 지나갔는데 거기에 왜 이렇게 수레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무슨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이 해산 딸이 가까운 여인이 있는데 보니까 애를 낳았어. 그래가지고 그 안타까운 사정을 잡아보고 이제 주먹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서 이 산모와 아이를 거기다 데려다 주고 그러면서 물은 거지. 얘가 이게 뭐요? 그랬더니 성은 정신데 이 수레에서 낳았기 때문에 이름을 수레라고 지었어. 근데 내가 하나 잊어버렸다. 빠뜨린 게 있네. 그 옥황상제가 너 이제 백성 나무 할 기회를 줄 테니까 네가 이렇게 잘 돼가지고 복 받으면 나중에 정수레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에게 이 모든 걸 돌려줘라. 그런 말을 듣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그렇게 큰 부자가 됐는데 그때 그 애기 엄마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딱 듣는 순간
옥황상제가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말이 떠올라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산모도 데리고 그 아이를 잘 키워서 그 아이가 이제 한 7, 8살 됐을 때는 이제 선생님을 데려다가 글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한 17살 됐을 때는 장가를 보내고 17살 때 장가 같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장가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장가를 보냈으니 이제는 이 아이가 어른이 됐다. 그러니까 내가 옥황상제가 나한테 한 얘기를 내가 따라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는 내가 이제 이 재산은 모든 재산 다 너에게 준다. 이거 내게 아니다.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네가 가져가라. 그리고 나는 이제 떠나겠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그 아이와 또 엄마가 우리 은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 엄마하고 아들이 이제 이 사람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교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다 복이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인데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제 이야기하고 좀 오버랩이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임진강 가막산에서 저기 내려다보 있는 임진강이 있는데 거기 작은 야산에 얇게 나무하러 갔었어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교통사고로 뺑소니 운전사였대. 그것도 못 잡았어. 오남매가 그냥 그때부터 인고의 세월을 살았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지게질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은 여기 삼육대 교수인데 1m 76인가 돼요. 근데 나는 지금 1m 60, 내가 지금 3이나 되나? 그래요. 그래서 지게질을 해가지고 이게 쪼그라들었나 봐. 근데 그때에 그 나무질을 할 때, 나무 할 때, 그 나무를 해가지고 이제 나무단을 묶어가지고 지게질을 하면요. 이렇게 산 비탈길을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키가 작은 사람이 이렇게 지게질 내려오면 이 지게의 받침이 있어요. 그게 나무를 비고 나면 이렇게 뿌직뿌직 나온 나무 등거리가 있잖아. 거기에 탁 걸리면 지게질을 하다 그냥 꼬꾸라지는 거야. 그럼 나무하고 같이 불러. 나무하고 불러. 그래서 지금도 저는요, 여기가 이 평생 살아가면서 이 오른쪽 어깨를 벌리면 여기가 찌그럭 소리가 나. 근데 왜 그때에 파열된 이 근육이 고쳐지지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 잊혀지지 아니하는 건데 어떤 거에 되냐면 내가 이 마음이 흐트러지려고 할 때도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그때 그 고생했던 거를 떠올리면서 내 마음이 중심이 잡히더라고요. 우와. 흐트러지지가 않아. 그래서 오히려 감사한데 그걸 해가지고 한 오리길을 지게질을 하고 올라오면 마지막으로 집에 올라가려면 언덕 하나가 있는데 그 언덕을 올라가서 정상에서만 쉬어야 돼. 왜냐하면 중간에서 쉬면 큰일 나는 게 지게질을 해보신 분 아시지만은 이 지게 너무 비탈져도 지게질 작대기가 고정이 안 돼요. 이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미끄러지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숨이 컥컥거리는데도 그거를 지고 올라가서 저 정상을 향하여 내가 올라가서 저기 꼭대기에서 내가 쉬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올라가고 그런 일들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5학년 때부터. 세상에. 지게가 너무 키가 잘 안 큰데.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당시는 생각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절대 농사꾼은 안 되지. 지게꾼은 안 되지. 그렇게 이제 마음을 다지게 먹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목사도 되고 제가 그 간증문을 제가 있는데 그건 우리 교수님한테 보내드렸는데 거기 보면 내가 뺑소니 운전사 잡으려고 검사 되겠다고 그렇게 모지게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 검사를 버리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 이제 나무꾼 얘기하면은 그 선명한 나무꾼 같은 그런 뭐 아름다운 로맨스가 아니라 그런데 인생 역정이 떠오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평생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고 은퇴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늘 들지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네. 검사대에서도 뭐 갑자기 아멘 나. 예. 나중에 또 재밌는 얘기 할 시간 있으면 또 할 텐데 검사 되려고 하는 거에 얘기에도 또 재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들려드릴게요. 자, 그런 교훈의 얘기를 통하여 저도 교훈 받았고 또 교훈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예, 이혜순 선생님 나오세요. 컨닝하지 마세요. 컨닝해야 되겠는데. 교재를 안 가져오셔가지고. 네, 제가 이거 자료를 안 가지고 저는 이렇게 숙제가 있는 것도 문자를 본다고 맨날 봤는데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것도 자료도 안 가져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그거 서로 내 탓이라는 걸 간단하다고 하면 그걸로 해보시라 그랬는데 제가 한양재 선생님하고 문희 선생님께서 하셔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또 하셔도 돼요. 아니 다른 걸로 준비를 한다고 막 했는데 그것도 또 한장님께서 하셔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급하게 또 다른 걸 준비를 했습니다. 빨리 제목이 잠깐만. 제목을 내가 팔려고 시부모 살찌운 며느리 얘기입니다. 저기 오늘 집에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아주 못되게 아주 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한테 너무 부탁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리를 하고 어느 날 자식도 있고 이혼을 하려고 해도 마누라하고 이혼을 하려고 해도 자식도 있고 또 두 부자가 또 호라비가 된다는 것도 저기 또 그렇고 육보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궁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궁리를 하다가 하루는 장에 가서 아주 고기를 엄청 많이 사왔어요. 엄청 많이 사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니까 부인이 아니 이걸 고기를 왜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에 갔더니 목이 왜 이렇게 칼칼하지? 장에 갔더니 늙은이 엄청 살이 찌운 노인네가 엄청 값이 많이 나간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엄청 그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러면서 한 1년 동안 우리 아버지 살찌워서 장인에다 팝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그다음부터 맨날 그 고기를 열심히 아주 아버님께 열심히 해드렸어요. 열심히 해드리니까 아버지가 그걸 드시고는 달라졌잖아요, 며느리가. 그래서 아유
너무 고마운 거예요. 며느리가 달래주고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이제 저기 아궁이 장작을 해오면 그것도 빼가지고 며느리가 장작을 폈는데 그걸 저쪽 해가지고 부엌에 갖다 놓고 또 아이도 가난 아이도 봐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아주 잘해준 아이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진짜 시아버지한테 엄청 시아버지가 진짜 며느리한테 잘해준 거예요. 아주 이것저것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챙겨주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제 아버지한테 차츰 이제 그냥 마음이 아마 달라졌겠죠. 그래가지고 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니까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장에다가 내다 팔아야 되겠다고 이제 자기 부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는 아버지가 안 계시면은 자기는 못 산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돈도 필요 없다. 이제는 아버님만 계시면 된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못 팔게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잘 이제 서로 그 지난해 앞으로는 잘해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재밌어요. 잘하셨어요. 갑자기 얘기했어. 네, 모두 잘하셨죠? 예. 모두 당장 내일 이제 그 문화적인 지도사로 발령이 나고요. 다 잘하실 것입니다. 훌륭하게 잘하셨고요. 지금 여기에 3강 2와 적용 글쓰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반장님. 반장님, 인사. 아, 끝낸 거예요? 네, 전체 차렷. 오늘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께 인사. 감사합니다. 아직 카카오톡에 올리면 되나요? 예? 카카오톡에 올릴 가제? 이거요? 네네. 과제? 네. 이렇게 해서 내셔야 돼요. 과제는. 아, 이렇게 해서 저번에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글쓰기 쓰신 것도 제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내는 건가요? 다음 주에 우리 추석이라서 안 와요. 맞아요. 그럼 두번 아니잖아. 네? 두 번. 네. 이번 그다음은 10월 10월 16일 날 강의하는 거. 그동안에 과제 다 해오셔야 돼요. 아셨죠? 부처님 우리 밥 어디 먹으러 가요? 파인하우스 가세요. 여기 분량은 안 써요. 네? 분량은 분량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냐. 의사분 오늘 교수님 저는 지금 오늘 시간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 예. 먼저 가세요. 오늘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과 대표님은 어떻게 이야기 보따리가 그냥 끝이 없어 그냥. 아, 동화 구현 선생님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세요? 네? 어느 쪽으로 가세요? 이 지금 금방에 여기 학교에서 분이 있으시죠? 학교에서? 저기 별의 분을 만나서 아, 원래?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면 저를 별내역으로 좀 내려주실 수 있나요? 별내 오케이. 별내역. 네. 지금 식사 안 하시고 가시는 거죠? 네, 바로 가야죠. 저는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지게 됐어요.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예. 나보다 더 빨리 했네. 아이고. 그 사람의 중에 막내라 가지고 생일 많아가지고 형들 집만 지게 지고 나는 지게 안 만들어 준다고 졸라가지고 그것도 셈이라서. 그러니까 어릴 때는 모든 게 다 셈이라서.
가사를 써놨어요.